10월 20일 월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사들 가운데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부분들 찾아볼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9면에 실린 삼성전자의 기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 이 한일 갈등 불확실성, 그리고 CEO 리스크 등으로 여전히 삼성을 둘러싼 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최근에는 디램 가격도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불확실성, 어떤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디램 너마저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지금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1분기 굉장히 호조였거든요. 그런데 디램 현물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개월째쯤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지금 디램과 관련해서는 고정거래가로 지금 거래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현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하반기에 고정거래가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네.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된 이유는 북미 유럽 판매 부진과 고객사 재고 증가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미중 분쟁 여전히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또 일본이 규제 확대를 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조짐도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TV 가전 스마트 부분의 글로벌 판매망 개편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텐데 어쨌든 오너십, 그러니까 재판으로 인한 조직 혼란, 리더십 공백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이 뭐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서 이제 어떤 컨틴전시 플랜 마련에 좀 나서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고 있다. 위기 관리에. 그래서 비상경영을 거의 선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본산 소재 부품 뭐 국산화 상용화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해외 법인 통해서 협력서 상황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 또 이 부회장이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M&A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언제나 선제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삼성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기업 문화였는데 신규 투자, 하만사를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에 신규 투자를 한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지금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너십입니다. 즉 지금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재판이라든지 수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CEO 리스크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가 또 고비다라고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불구속, 그러니까 그 구속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이 이제 3주 전에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이번 주 26일 날 현안위원회가 열립니다. 150명 정도의 위원 중에 15명을 지금 추첨을 해서 지금 뽑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 10명만 참석을 하면 현안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26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이 부회장 공소 제기 여부 심의기일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상당 부분 또 해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8차례의 심의 권고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어서 26일 날 심의 현안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자 이제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보셨다시피 디램 가격까지 심상치 않으면서 뭐 삼성의 복합 위기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살짝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1% 넘게 올라서 주가는 52,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역시나 좀 조정받는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 가까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85,4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만나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게임을 대표하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이 세 개의 게임 업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 회사가 신작 그리고 해외 공략으로 기업 가치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업 가치가 얼마나 커진 건가요? 네, 아마 작년에 이 3M 그러니까 이
넥슨, NC소프트, 그다음에 넷마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숨을 네. 많이 쉬셨을 거예요. 장기 침체 뭐 우려한다, 뭐 장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 계속 쏟아졌는데 규제는 계속 심화됐습니다. 뭐 WHO도 게임 이용 과몰입 뭐 이것을 질병으로 뭐 규정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신작은 좀 계속 없었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또 넥슨이 매각된다 이런 설까지 돌아서 상당히 위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었다. 뭐 이런 기사들 계속 나왔는데요. 굉장히 대반전을 이룬 겁니다. 네. 어떤 대반전이냐. 넥슨은 지금 24조,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됐잖아요. 24조 원, NC는 18조 원, 넷마블 8조 원으로 이 3개사의 시가총액이 50조를 지난 16일 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만 따지더라도 약 한 4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기록이고요. 넥슨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카카오나 현대차를 앞서고 있고 NC소프트도 현대모비스나 SK텔레콤에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이제 산업적인 변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각 기업들에 대한 하반기 전망도 상당히 좋던데 가지고 있는 뭐 긍정적인 요인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비대면 열풍에다가 그다음에 신작이 계속 나왔고요. 문제는 글로벌 시장을 잘 개척한 겁니다. 하반기에 이렇게 좋은 이유가 글로벌 시장을 이제 완전히 계속 출시하면서 노크하고 있는 3개사의 어떤 동향 때문인데요. 넥슨만 하더라도 던전앤파이터, 던파 모바일로 텐센트 중국 기업이죠. 텐센트와 함께 출시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자만 4,300만 명. 이 PC 버전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는데 모바일의 수익 또 중국 진출 이것이 좋은 어떤 지금 그 호재로 남아 있고요. NC소프트는 뭐니 해도 리니지 형제죠. 리니지 M, 리니지 2M. 근데 리니지 2M이 일본, 대만 비롯한 글로벌 진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넷마블 작년에 BTS 월드로 굉장히 빅히트를 했죠. 근데 올해 BTS 유니버스 스토리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넷마블만 하더라도 웅진코에를 인수하면서 캐시카우가 이제 구축이 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3엔 기업 전망 계속 지켜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게임을 대표하는 이제 세계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슨 GT입니다. 지난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주가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주가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기는 했는데 1%대 낙폭을 보이며 9,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 6월 17일 88만 8천 원에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 주가 살짝 쉬어가고는 있습니다. 금요일에 3% 넘게 올라 85만 7천 원에 마감이 됐네요. 넷마블은 지금 주가가 1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만 놓고 보면 NC소프트 그리고 넥슨 GT와는 상당히 상반되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수급 긍정적입니다. 지난 금요일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97,2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22일 월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